되게 창의적인 교수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제 교육을 몸으로 배울 수 있게 수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최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너무 충격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직도 전통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뭐 경매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 어떤 저 밑바닥까지 그냥 쫙쫙 경험을 시켜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교육 이거 진짜 한번 굉장히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머님은 좋죠? 너무 좋죠. 왜냐하면 경제 공부를 책에서 하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데 아이들 표정이 너무 즐겁고 밝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웃으면서 경제 교육을 접할 수 있다는 교육 방식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보면은 같아요. 묻지 못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야 돼. 이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그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경제는 생활이다. 경제는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실제 생활 속에서 있으면 자기를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의놀이를 하게 되면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시켜가지고 이제 보게 되고 보통 이제 연극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런 이제 역할놀이 같은 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실장님 어떠셨어요?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은 체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행동이 자기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또 체험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살아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진짜 아까 방금 살짝 얘기했지만 저 사실 경매는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아이들한테 경매를 통해 가지고 자리를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로 나 지금도 아주 이게 굉장히 깨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들을 이렇게 경제교육하고 연계시킬 그런 발상을 하셨어요? 원래 저게 사실 있던 방법인데요. 그거를 저희 학교에 막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네, 아까 월급표 보셨잖아요. 네, 그게 그 월급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일의 강도에 따라서 스스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있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항상 할 때마다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아까 충격받으신 자리 경매는 사실 저축의 중요성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걸 원하는 자리에 갖고 이런 게 내가 저축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저 자리를 가졌구나 하는 성취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저도 제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그걸 보면서 저기서 학생들이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지금 소비하면은 지금 만족이 있겠지만 이거를 참고 내가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비즈니스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건 또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아까 역할놀이 할 때 보면 아이가 막 뭐 사달라고 떼쓰잖아요.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되게 창피하고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즉 이제 어떤 소비 행동을 할 때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나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육을 하면 학생들의 생각이 좀 바뀌는 걸 좀 느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은 그 자체에서 이미 절제를 조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함께 어떻게 고칠지 대안도 함께 이야기하고 토의를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좀 아이들이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청소년기가 또래 관계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모방 소비나 과시 소비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 원인을 알아냈더라고요. 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자존감을 원인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이들이 좀 깨닫다 보니까 어쩌면 경제교육과 인성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이 그 가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과 저 교육이 많이 비슷하죠? 네,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요. 또 이제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막 공부하고 찾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먼저 배우고 와서 집에 와서 나눈다, 뭐 수행평가로 같이 가족끼리 해본다, 이렇게까지 교육이 연계된다면 너무 행복한 경제교육이 될 것 같아요. 일로 전학하세요? 그래야겠어요. 그렇구나.
심작 실장님. 네. 이렇게 이렇게 경제 교육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인성 측면에서도 얘기가 됐고 또 합리적인 소비 행동의 측면에서도 얘기됐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효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경제 이론 개념을 암기한다고 행동이나 습관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어떤 생활 속 자기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들을 잘 교육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마 행동으로 바뀌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그 저학년부터 이루어지면 아마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굉장히 좋은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제가 솔직히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저런 경제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훌륭하시고 모범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경제 부분은 이제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는 배우는 학생이나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경제 전문 지식을 좀 이렇게 더 잘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경제 교육이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최태성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기 생활하고 동떨어진 개념 중심으로 맞아요. 이게 교과서 교육 과정이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거 저거 내 얘기 아닌데. 근데 만약에 이게 학생 중심으로 돼 있다면, 저거 내 얘기다. 난 저거 공부해가지고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렇죠. 경제 교육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1%만 경제 과목을 수강을 해요. 근데 사실 문과 계열 쪽에서 보게 되면은 대학교의 가장 그 중심적인 그 전공 분야가 경상계열이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얼추 한 뭐 20% 30% 정도가 이제 관련 학과인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5%만 강의가 개설되고 1%만 수능을 본다. 이것은 이제 학교 경제 교육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전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증권회사를 한번 갔었어요. 그러세요? 네, 저기 뭐 계좌를 하나 터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그 앞에 있는 증권회사 직원분께서 뭘 막 분명히 한국말이야. 한국말인데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한 외계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사인만 하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듣고 이해하였음 뭐 이런 거 전혀 이해 안 됐는데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 자신도 이렇게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경제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겁은 좀 사실은 좀 드네요. 이 학교 교육에서 지금 경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교사들의 준비 부족도 있을 거고 또 경제 교육 내용하고 실생활하고의 괴리 문제도 있을 거고 한데 근본적으로 왜 안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경제학자로 키우려고 이게 경제교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경제 시민으로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몫을 다 하고 또 주변에 뭐 자기가 이제 경제적 의사결정을 갖다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이런 중심 교육과정이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경제학자를 키워내는 것이 경제교육이 아니다. 이것을 좀 이제 교육학자들이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교육과정 구성할 때 그렇게 이론 중심으로 하면 학생들의 참여나 관심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 구성이 된 거죠? 교과서 자체가 고등학교 경제교육사를 잘 살펴보면 대학에서 배우는 그 경제 원론 거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경제 학문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가르칠 여지가 별로 없죠. 그래도 이제 그걸 좀 변형을 시켜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법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가 되게 강의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 생활과 전혀 관련도 없고 어렵고 하니까 더더욱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 내용에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려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계시면
옆에 동료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과연 교육적으로 맞아? 이거 해야 돼? 아이들한테 벌써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검열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교육 현장에서 경제를 아이들과 접목시킨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경제교육의 전문가시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체계가 아직 잡혀 있거나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보냈지만 그 다음부터 경제교육이 뚝 단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생산, 소비, 저축, 투자 이런 구조를 아이들이 한 번씩은 경험해보고 뭐라고요? 생산, 소비, 저축, 투자. 네, 이게 서클인가 보죠. 한번. 그렇죠. 이제 서클. 네. 네, 좀 잘하고 계신 게 벌써 투자를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 서클을 한번 돌리고 이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나 뒷받침되는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존경스러워요. 나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지금 네 가지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생산, 소비, 설비, 투자? 뭘? 저축을 안 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제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봤을 때, 최 선생님, 어떤 측면의 개선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역시나 실제적인 부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경제 동아리나 경제 캠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뭐 지역사회, 가정이 좀 함께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한다면 정말 그 아이들이 그래서 좋은 상품을 내놓고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경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교수님.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학문 중심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 이제 무리한 개념들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까 이제 최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유교문화적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모르겠는데 이게 영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벌고 이것을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저축을 해서 어떻게 투자한다. 이런 내용으로 완전히 아주 거의 완벽하게 1학년 돼 있어요. 때부터요? 1학년 때부터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1, 2학년 때는 경제 교육이 거의 없다가 이제 3학년 때 들어가면 갑자기 경제 개념들이 막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보면 이제 영국 아이들은 나 재밌어 경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경제 싫어. 저 너무 딱딱해. 이런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학교 얘기를 해봤고 또 이 경제교육 활성화는 다음 주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해볼 텐데 오늘 한번 가정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가정에서 하는 경제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유대인들, 특히 경제관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우리는 지금 아이들 때는 자장가 같은 거 잘 자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대요. 바일로셀라 진짜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구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팔아라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이 가정교육에서의 경제교육의 전문가 부모님이 나오셨잖아요 지금요. 한번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경제교육에서 눈 뜬다. 뭐 이런 팁을 좀 한번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 관심 있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경제 공부를 함께 하시는 거를 먼저 추천하고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동아리 명이 머니가 모니예요. 이름도 잘 졌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계속 생각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용돈 기록, 매일의 성공을 기록하는 거, 목표를 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아이가 한글을 떠듬떠듬 읽을 때부터 경제신문을 함께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 경제신문이 있고 어른은 어른 경제신문이 있어요. 저는 그 신문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도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신문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습관을 가지시면 아마 출발이 좋은 가정 경제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기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제 교육을 한 바가 없는데 우리 큰아이는 경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데요? 중고 장터에서 자기 물건 팔고 또 물건 사고 또 대신해서 구매해주고 약간의 그 이득을 남기고 그러다가 한 번은 입금을 했는데 그 입금 받아서 도망갔죠. 그러면서 안전장치가 왜 필요한지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문 읽고 이런 것도 다 같은 어떻게 보면 방법인데 같이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반성을 하고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경제 교육에는 이제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가정 경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학교 경제 교육 못지않게.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좀 사회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심 실장님은 경제 교육 열심히 하시죠. 경제학자니까 아무래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 얘기는 좀 차치하고요. 제가 자신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중이 제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가을에 어떤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 아이가 5학년인데 주식 투자를 한다고 자기한테 10만 원만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하기를 어떻게 할 거거든요. 정말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당장 입금 시켜줘라. 예. 그 얘기는 애가 무슨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가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신문을 찾아본다든가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눈을 빠르게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10만 원의 가치에 훨씬 몇 배 되는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정 내에서도 한 번씩 해본다면 좋은 경제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나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경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이제 아까도 이제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경제 교육을 할 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이 경제에 관한 교육은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제쳐놓고 엉뚱한 것들을 갖다가 학생들이 공부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이제 경제 교육의 교육 과정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교과서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경제 교육이나 또는 부모님들의 경제 교육을 좀 사회와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가르친다고 많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경제 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체제 하에서는 그렇게 개선되는 수 있는 내용을 볼 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 방법을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 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양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학교 교육에서 좀 접목이 되면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경제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저는 경제교육이라고 하는 게 국영수에 늘 밀려있는 교육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상에 나오면 막상 국영수 점수보다는 나의 재무제표로 세상이 저를 판단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저는 학교나 학부모님이 국영수 외에 경제교육이 꼭 너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경제인식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까지는 경제가 곧 자본주의다. 그래서 좀 차갑고 이기적이다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사실 올바르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걸 또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면 사실 그렇죠. 다 함께 잘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함께 경제, 교육, 공동체가 되어서 경쟁보다는 먼저 상생을 먼저 배울 수 있는 그런 경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생존해낼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정말 최소한의 경제 교육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저는 의무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번뜩 들었거든요. 이번 설날 세뱃돈은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가 한 주 사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오늘 저 바로 지금 교수님 말씀 솔직해지자면서요. 예, 제가 좀 솔직해지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어떻게 할 건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교육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워렌 버핏이 돈은 어른이 돼서 버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경제관념과 현명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 상당히 중요할 거다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하면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또 삶이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 개인 생애에 걸쳐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경제 교육이거든요. 실생활을 벗어난 이론적인 개념들 중심으로 해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이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식으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교육까지 함께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다른 과목에서 통합적으로 경제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를 알아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